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까지 보호해야 그것이 진정한 무도의 길. 15에 접한 쿵푸에 반해 30여 년 무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올해 45의 문영찬 씨. 문영찬 씨의 무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주시 노형동 25평 남짓한 도장에 나지막하면서도 절도 넘치는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무술 사범인 영찬 씨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빈틈 하나 없는 절도 있는 자세. 언뜻 보기에도 상당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무릎과 무릎을 스치듯이 가라는 영찬 씨의 주문에 제자들이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태권도 같기도 하고 합기도 같은 이 무술. 대체 어떤 무술일까요? 이건 아이키도라는 이제 일본 무술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합기도입니다. 합기도는 그 유술의 일종인데 이제 무기가 없을 때 무기를 든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입식 유술, 호신술이에요. 15의 운명처럼 무술을 만났습니다. 1m 50cm의 조그만 남자아이였던 영찬 씨. 그의 눈에 들어온 쿵푸 회원 모집 전단지가 인생을 바꿔놓았는데요. 쿵푸로 시작된 무술에 대한 갈망은 태권도, 합기도 등 매일 도복을 입고 땀 흘리는 무술인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강하고 부딪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수련하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라 더욱 값진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부딪힘 때문에 생기거든요. 부딪힘 때문에. 사람과의 부딪힘, 업무와의 부딪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데 아이키도라는 무술을 통해서 그 부딪힘을 없애는 훈련을 해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운동도 되지만 이런 힐링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아이키도가 무술인데도 되게 재밌습니다. 1시간 반 훈련을 하면서 웃다 보면 1시간 반이 다 끝나버려요. 부딪힘이 없기에 수련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웃으면서 공격을 피하고 웃으면서 공격하는 모습. 공격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피하면서 상대의 힘을 튕겨버리는 무술이기에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막 넘어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요. 제가 힘을 안 줄 때는 지부장님도 같이 힘을 안 주시다가 제가 딱 힘만 주려고 하면은 뭔가 딱 반동처럼 딱 튕겨 나가요. 저도 모르게. 제가 딱 힘만 주는 순간 그냥 튕겨 나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땀방울은 정직합니다. 흘린 만큼 하루하루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자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하는 것이 무도인의 자세.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무술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무술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건 맞는데 내 몸이 약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과연 무술을 왜 해야 될까? 그냥 열심히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게 더 낫지.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죠. 15세 쿵푸로 시작된 영찬 씨의 30년 무술 인생. 태권도 4단은 물론 국내 합기도 2단, 2004년부터 시작한 아이키도 4단까지 합하면 총 10단의 소유자인데요.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무술임을 절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1시간 반 남짓한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 가요. 원래 신발 신고 이로 됐지? 제자들을 보내고 난 뒤 또 다른 훈련이 이어집니다. 바로 아내 홍희 씨와의 훈련인데요. 현재 아이키도 2단의 소유자인 홍희 씨. 앞선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지칠 법도 하건만 이렇게 훈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내가 오전부를 맡고 있거든요. 오전부를 맡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전에도 이제 남자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그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좀 더 완벽하게 컨트롤하려면 이쪽에서의 기술이 완벽한 이제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남아서 이렇게 훈련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끝이 없습니다. 오전부 수업을 맡고 있는 아내의 기술 단련을 위해 없는 시간 쪼개서 기술을 전하는 영찬 씨. 그야말로 이들 부부의 하루는 무술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떨지 말고. 오전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개인적인 일도 있으니까 일을 보고 나서 이제 또 저녁에 와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남아서 운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아침에 나와서 밤 늦게까지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운동이 다 끝나는 한 11시경쯤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많아요. 영찬 씨가 웬일인지 도장이 아닌 한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체크하고 서랍장도 열어보는 등 일일이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무술 사범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그래서 선택한 것이 종합건설 하자보수 일입니다. 가르침은 정말 정직하게 충실하게. 근데 그게 돈에 연관되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일을 해서 벌겠다. 먹고 사는 건 일을 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도장만큼은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 왔던 대로 이렇게 꾸려나가고 싶은 그런 꿈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꿈꾸는 도장을 만들기 위해 투잡도 마다하지 않는 영찬 씨. 꼼꼼하고 반듯한 성격답게 하자보수 살피는 일도 꼼꼼하게 챙깁니다. 본연이 뭘 다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자도 옳지 다 됐어요. 저분이 오시고 우리 문부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했어요. 영찬 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아내 홍희 씨도 무술 수업으로 땀 흘리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늦게 무술에 입문했지만 어느덧 무술 인생 8년째를 맞는 홍희 씨. 평소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확실하게 돌아줄 거. 부부의 내공 있는 수련 덕분에 수련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과 그리고 가정주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오전에 운동 수업을 하고 있어요. 30년 영찬 씨가 무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건 아내의 내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부부의 모습은 큰 울림입니다. 무술로서 이렇게 같이 부부간에 이렇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보기 좋은 모습처럼 보여서 나중에 결혼하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바람 가져보긴 합니다. 친한 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언니가 사생활 같은 얘기도 남한테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성 사범님이 계시니까 여성 회원들의 마음도 그 고충이라던가 그런 것도 잘 고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어느덧 수업이 끝났습니다. 무도인답게 서로 예를 갖춰 절을 함으로써 마무리하는데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수업 시간은 홍희 씨에게도 생각에 깨우침을 주는 발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물론 연습할 때도 많이 배우긴 하지만 내가 몰랐던 거를 내 스스로 깨우치는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배워줘서 내가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것보다 내가 못하는 거를 내 스스로 깨우쳤을 때가 내가 조금 나아서 좀 발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저녁
간만에 도장 식구들이 영찬 씨네 집에 함께했습니다.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래된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 외에 종종 친목 도모 겸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영찬 씨. 무술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하는 이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예. 가장 적게 수련한 사람이 3년이니까 이 자리에서. 예. 3년이고 그다음 다들 5년, 8년, 10년 뭐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뭐 가족 같아요. 여기 도장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러니까 뭐 거의 가족이죠. 뭐 지금 뭐 같이 살지만 않을 뿐 저희들 어떻게 보면 꿈이 같은 동네에 다 모여서 같이 살고 싶어요. 심사를 딱 보면 영상을 이렇게 찍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딱 눈에 그 있잖아 카메라. 밤새는 줄 모르고 끝없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만큼 무술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생활에 관한 이야기 등 오고 가는 이야기의 내용 또한 다양하고 깊은데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0년 가까이 영찬 씨와 함께한 사람들. 과연 그들은 영찬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평소에는 되게 좋고 즐겁고 하신데요. 제가 요번에 4급 심사 보면서 느꼈던 건데 항상 급수 시험 볼 때는 항상 엄격하시고 정확하게 제가 기술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을 흘릴 만큼 이제 잘 못하시면 지적도 해주셔서 그때는 조금 무섭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봐온 거로 보면은 아마 무도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병적으로 미쳤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앞으로도 아마 계속 쭉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을 텐데요. 30여 년 한눈 팔지 않고 무도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힘. 바로 함께 해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무도라는 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키도가 거기에 큰 일을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리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말 오후 영찬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한 태권도 체육관인데요. 들어가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무술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삶의 고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태권도 스승이신 고철진 씨입니다. 예전에 관장님이 저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하나 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20원의 비밀인데 저는 정말 그거를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하나의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요금이 20원 할 때였거든요. 20원. 근데 그 20원을 아까워서 또는 20원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 20원 때문에 멀어지고 그 20원 덕에 2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죠. 마치 모교를 방문한 듯 모든 것이 정겹기만 합니다. 군 제대 후 이 도장에서 6개월 동안 태권도 사범을 했었던 영찬 씨. 무술에 살고 무술에 죽던 패기 넘치던 20대의 영찬 씨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믿을 만한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있을 때부터 휴가 올 때마다 내가 맥주 한잔 사주면서 야, 네 제대하면 꼭 우리 사범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범 생활도 했는데 연습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장을 둘러보던 영찬 씨 갑자기 겉옷을 벗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까지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뭔가 도전하려는 모양인데요.
이게 지금 배경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면 이제 이거를 기다렸다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순간에 차면 이제 찰 때까지의 반응 속도를 이제 측정해서 나오고 파워까지 같이 측정해서 나오게 해줍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무술도 이제는 스마트 시대. 무도인의 상태를 컴퓨터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20대 후배 사범이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아, 옛날에 우리 나 27살 때 뒤돌로 차기로 상대방 얼굴까지 올라가는데 0.5초가 안 걸렸었는데 후배의 결과를 보고 영찬 씨가 너스레를 떱니다. 옛날 생각을 해서 한번. 옛날을 생각해서 한번 쳐보라는 스승님의 말씀에 영찬 씨가 도전에 나섭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도전 결과 반응 속도 0.96초, 파워치 64. 아유, 옛날이 있는데. 꽤 괜찮은 결과죠. 젊은 친구 한번 자, 3명이 딱 하면은 이제 내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번 도전자는 새파란 젊은이. 결과를 보니 반응 속도도 힘도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이 중3하고 내가 싸우고 있었구나. 이런 재밌네요. 이게 있으면 타격에 맞들리면 다리가 속도도 되고. 요즘 운동하는 게 저런 거 한 번씩 하고 나면 옛날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막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보호해야 돼. 보호. 네. 최대한 몸을 풀고 이렇게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는 몸을 더 유연하게 풀어줘서 네, 그렇죠. 이제 운동을 하면 좀 좋은데 무리하게 도복도 입고 해야 좀 되는데. 게으르고 이렇게 하면은 몸에 무리가 올 수가 있어서.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간만에 스승과의 만남. 더 열심히 하라는 덕담을 들으며 기분 좋은 만남을 정리합니다. 스승과의 만남으로 다시 한번 무술인으로서의 자신을 다잡아 봅니다. 무술은 나를 잡아주고 다독여주며 치유해주는 것. 그저 참는 것이 아닌 참아내는 과정을 훈련하고 배우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을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그러기에 자신을 수련하고 또 수련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뭐 도장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있다가도 뭐 이렇게 뭐 택시를 기다릴 때도 그냥 심심하면 계속 입신전환 회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틈틈이 계속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생활처럼. 오늘 수업은 아주 특별한 수업. 바로 목검을 사용해 연마하는 일본 최초의 검술인 고류 검술 수업인데요. 지난 2015년 일본 치바현의 무형문화재이며 고류 검술인 텐신 쇼텐 가토리 신토류의 교사 면허를 사사받은 영찬 씨. 근데 검술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계속 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감각 훈련인데요. 앞을 보고 있지만 좌우 상하를 다 느끼는 훈련을 하면서 내 몸의 이렇게 감각까지 시각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감각 그리고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칼은 굉장히 얇아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눈은 앞을 보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 것들을 다 감각적으로 몸을 잡아내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목검을 잡고 훈련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비장합니다. 공간을 가르는 듯한 자세 하나하나에 비장함이 가득한데요. 베고 찌르는 딱 두 동작으로 모든 움직임을 소화하는 것이 고류 검술. 이 단순한 동작을 끊임없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쎄요, 현대검도는 어쨌든 스포츠화 돼버리는 게 좀 아쉬운데 승부를 가지고 논하거든요. 승부를 가지고 논하는데 고류검술을 배우면 승부는 둘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는 쪽의 역할을 선배가 해요. 선배가 후배에게 정확하게 지는 법, 올바르게 죽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것을 배우면서 올바르게 이기는 법을 반대로 배우는 거죠.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서 좀 더 갖춰져야 될 오로지 이기는 것을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닌 정확하게 지고 정확하게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 고류검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는 법. 수련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길 수 없기에 승부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정확하게 지고 정확하게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으로 조절하라고, 타이밍으로.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잖아, 칼을. 그래서 하고 나면 힘든 거야. 선생들하고 하고 나면 내 힘을 쓸 수 없게끔 자꾸 만들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 갖고 움직이려고 자꾸 판단하라고. 그래서 비장함이 가득했던 고류 검술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모습. 수업을 마친 이들의 소감이 궁금하네요. 고류 검술을 하다 보니까 검술이 이렇게 재밌는 운동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무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저희는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 정말 재밌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의 이치라든가 그런 걸 많이 깨닫는데 그런 중에서 어떤 삶의 어떤 대하는 태도도 많이 좀 다르고 아까도 우리 뭐 좀 말씀하셨지만 칼 앞에서는 좀 당당해질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내가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산책에 나섰습니다. 손을 꼭 잡은 영찬 씨와 홍희 씨. 인꼬 부부인 이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삐걱대는 부분도 좀 많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투기도 많이도 했었죠. 위기가 있었기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길동무가 되었는데요. 무술 인생 30년. 영찬 씨가 바라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무도라는 길을 통해서 좀 더 반듯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거죠. 너무 강한 사람이 아닌 정말 반듯하고 단단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아이키도라는 무술이 하나의 주축이 돼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약했던 한 소년이 이제는 단단한 무술인이 되었습니다. 30여 년 무도인의 길을 걸었지만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문영찬 씨. 반듯하고 단단한 세상, 그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의 무술 인생을 응원합니다.